네, 지금부터 투자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쉽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은 시장인데요. 지금 코스피 시총 최상위 종목들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훈풍이 다른 종목군들, 다른 업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길건우 대표,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항상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심택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 날 심택이 1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택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중기 추세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일단 7월 달에 코스닥 승강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심택은 현재 구간에서 크게 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기회를 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가가 14만 6천 원이었으니까 현재 기준 대비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16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의 포모가 정말 극심한 시장인데요. 현재도 SK하이닉스가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후장 들면서 시세가 지금 더 붙고 있습니다. 거의 270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요. 길건우 대표님, 네. 이제 250만 원이라는 언덕은 하나 넘은 것 같습니다. 300만 원까지 이런 흐름이라면 SK하이닉스 30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유독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이유가 궁금해요. 현상은 명확한 것 같아요. 1등이잖아요. HBM 3E까지 기준으로 볼 때 역시 점유율 잘 지키고 있다라는 데이터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실적도 여전히 기대되다 보니까 안전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9천을 넘긴 했는데 요즘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하이닉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안 들고 계시는 포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대형주 쏠림이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 자체가. 그리고 그 대형주 안에서도 기대치가 명확한 애들로 수급 쏠림이 좀 심한데, 그럼 이게 계속 얘들만 갈 거냐?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반대로 실적 발표가 점점점 가까워오면서 저는 충분히 더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담아두신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반도체 안 들고 계시면은 큰일 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빠질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또 많이 가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300만 원 가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300만 원 가면 여기서 한 10%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서 안전하게 보유를 해서 10%를 채울 거냐? 아니면 오늘 의외로 소부장 종목들은 탄력이 조금 덜합니다. 결론은 반도체 실적 발표할 거고요. 실적 발표 뒤에 결론 좋을 거고, 그 다음 따라오는 건 사실은 소부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은 괜찮은데 덜 오른 애가 뭐가 있을까? 라는 걸로 조금 가시던지, 아니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똑같이 실적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뒤따라서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2등, 3등이 추격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주가 탄력성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이럴 때 조금 더 모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조만간 신고가를 한번 돌파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전닉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너무 지금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SK스퀘어도 현재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차트를 보면 거의 SK하이닉스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 이번 달에는 삼전닉스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좀 담아야 된다고 보고 같이 있고요. 담을까요? 그렇죠. 두 종목이 한 종목이 됐든 둘 다 중에 다 담아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비중 전체로 보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투톱이 좀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고,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한 주당 가격이 재차 좀 오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좀 부상된 게 이제 SK스퀘어죠.
최근에 뭐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됐고 일단 목표 주가도 현재 다 돌파된 상태에서 이제 어제 기준에서 목표가가 185만 원으로 또 상향 제시가 좀 됐습니다. 그 갭을 좀 메우는 과정으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우상향 기조가 SK스퀘어의 상당한 수급 이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에서에 대한 가격 부담을 고려해 보면 SK스퀘어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상승 대비해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잘 따라가지지 못해요. 평균적으로 이제 과거 지표 봤을 때 일단 그 괴리가 한 18% 정도에서 유지가 됐는데 최근 기준에서는 47%까지 좀 벌어졌던 그 격차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 기준에서 보더라도 37% 정도에 대한 이 괴리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정상화가 좀 되는 구간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좀 해준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좀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 기조가 동조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대비해서 뭐 삼성생명이 오히려 좀 더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삼성생명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하반기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금산분리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적용받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적정 비중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분을 강제로 좀 팔아야 되는 구조고 해당되는 어떤 지분 차익은 오히려 좀 배당의 재원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력도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 1, 2, 3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5위인 삼성전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부장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MLCC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정말 강합니다. 현재도 삼성전기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2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길건우 대표님,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MLCC의 대장주 무라타가 장 초반부터 또 10% 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지금 국내 MLCC 관련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MLCC 기판주들 후속주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기처럼 이런 대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을까요? 뭐 꼭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장주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흐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에서도 사실은 다 좋아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이번에 실적 발표 난 걸 보신다라고 하면 야 정말 예상치만큼 많이 나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수급은 그쪽을 길게 쳐다보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투톱을 더 바라보는 것처럼 MLCC도 사실은 사막 콘덴서도 있고 많이 있죠.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저번 주에 심택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판주도 좋아요. 근데 수급은요 각 섹터별 대장주에만 많이 쏠리거든요. 그럼 조금 안전하게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탄력성을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삼성전기가 잘 가는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세 개가 다 좋습니다. 첫 번째 MLCC 자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쇼티지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쇼티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올해 3분기 정도까지는 MLCC에 대해서 야 이거 피크아웃인데 라는 얘기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MLCC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까지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다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FC BGA라는 기판 자체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요 자체가 세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기만 또 기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실리콘 커패시터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그 매출 자체가 1조 5천억 이상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죠. 여기서 빠질 게 없으니까. 근데 수급 자체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아마 7월 첫째 주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투톱은 실적 발표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후속 타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 저희가 6월 말부터는 대장주에서 그 다음 2등, 3등 타자로 포지션을 바꾸시는 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길게 들고 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트레이딩 전략을 조금 취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으로 해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최근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뭐 조선과 원전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또 괜찮았는데 네. 지금 윗꼬리가 다 달렸잖아요.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순환매 장세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또 한번 일어날까요? 당분간 반도체 수급 쏠림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분기 실적 기조와 좀 유사한 흐름들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어지고 있고, 오늘 FOMC 일정 소화도 마쳤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이제 목요일 일정에 반영이 좀 되겠지만 국내 증시에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개방이 구체화가 좀 되면 오히려 유가도 좀 빠르게 좀 내릴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급 여건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인데, 오늘 FOMC의 성명이 악재로 좀 작용했다면 오늘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지금 1%대 상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일단 뭐 고질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반도체 투톱을 좀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이 2분기 어닝 시즌 중반까지는 재차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또는 뭐 투톱이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좀 덜 올랐던 대형주 쪽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여지는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지난 1분기와 좀 유사했던 부분들 잘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신규종 매수는 아직은 좀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 중심. 여기서 이제 반도체 조정이 나오면 역시나 일단 모아가는 전략에서 좀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점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실적 시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니, 좀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금 지금 빠지면서 천선이 다시금 깨졌는데요. 길건우 대표님, 오늘 새벽 미국 FOMC 회의에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는 당연히 없을 거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닥 지수가 또 크게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한번 코스닥이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쉬움이 묻어나오네요. 네. 저도 아쉽기는 한데 여기서 그러면 900선을 깰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깰 이유는 없다라고는 봐요. 어찌됐건 이제 천스닥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FOMC에서도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뭐 빅스텝 이야기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시장 자체에서는 수급이 가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래를 열어두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코스닥 부양책을요 어찌됐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지금 9,000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9,000 찍었다라고 해서 바로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 실적 발표 전까지 저는 만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만 찍었어요. 그러면 고점을 만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선은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코스피 딱 6,000 찍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지만 코스닥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민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소부장들이 또 버텨줍니다. 아까 반도체 실적 이야기했는데 투톱 끝나고 나면 7월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가면서부터 이 친구들에 대한 실적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보면 당연히 지금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있지만 그 아랫단에 굉장히 촘촘하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문제 없으니까 저는 한 뭐 1,200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급 쏠림 자체가 대형주로 쏠려는 있지만 과매도 많이 빠지면요 반작용도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근데 반작용이 돌아올 때는요, 기존에 저번 주 소부장 탄력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자리 다 갑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소부장이나 코스닥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 것도 저는 무리수는 아닐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만약에 반도체 투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대장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우선순위에 대형주들을 채워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길건우 대표님이 일단은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변용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승강제를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일부 리그에 70개 종목만 허용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실적이 딱 탄탄한 종목들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그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소부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꾸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소부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20일 동향을 보면 일단 코스닥이 제한된 수급인데 시총 규모가 좀 높아진 종목군이 반도체 소부장주였어요. 네. 일단 뭐 승강제를 앞둔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도 있고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섹터 역시도 반도체 소부장주다. 이 부분은 승강제 안에서 특히나 우량 기업을 한 70개 종목으로 좀 제한시킬 때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펀더멘탈, 뭐 외형 구조라든가 뭐 진입 기조가 좀 뚜렷한 종목을 좀 배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좀 고려될 텐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소부장주의 유입률들은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가총액이 좀 커진 것은 맞지만 최근에 기조를 보면 2차 전지 업황이 실적을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제약바이오는 일단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밸류 부담들이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좀 많이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70개 종목들 안에서 편입이 가장 유력한 그런 섹터군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1분기 대비해서도 뭐 이번 2분기의 전반적인 이익 기조,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뭐 30%, 많게는 한 50%대까지 좀 상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70개 종목으로 좀 편입되면서 일단 수급 여건들에 대한 어떤 장점을 좀 반영시키면 코스닥도 전반적인 수급 여건들이 조금은 좀 동조되면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탑픽은 최근 기조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저는 HPSP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간에 하락폭이 한 28%가 좀 됐습니다. 근데 소부장 안에서 영업이익률 50%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몇 안 됐는데 동사의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좋고 하반기까지도 일단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려해 보면 현재 구간 좀 저가 매수 매력도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일부 원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원전주들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11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듯 분위기가 좋나 싶었는데 지금 일제히 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어제 한수원이 뭐 신규 대형 원전과 SMR 건설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대미 투자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원전주도 오히려 그렇다면 이 눌림목 구간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워낙 가격 기간 조정을 좀 거쳤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기회일 것 같아요. 뭐 이유인 즉슨 첫 번째는 우선은 국내가 항상 원전의 그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국내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이걸 밀어주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됐건 어제 해소가 됐죠. 대형 원전은 신규 부지가 경북 영덕, 그다음에 SMR 첫 부지로는 부산 기장이 낙점을 됐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제 밀어준다라는 게 이제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했습니다. 1호, 2호, 3호가 됐는데 자세히 열어보시면 여기에 전력과 원전이 특히 2호와 3호에는요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만큼 전력 생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전력을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거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걸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요. 지금 어찌됐건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 지금 저점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되고 있고 가격 매력도도 있고 그다음에 바톤 터치 받을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다 담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본다라고 하면 좀 제한적으로 대장주에 많이 쏠려요. 그러면 이제 주기기냐 보조기기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대형 원전에서 앞에서 그냥 통으로 받아오는 친구들을 볼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앞에서 삼성전기가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단단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줬는데 원전에서도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하나 가지고 있는 애들보다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 보신다라고 하면 좀 안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가 이 원전주 안에 있네요. 그럼 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눌림목 구간에 좀 활용해 볼 만한 탑픽주 어떤 기업일까요?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안 했는데 종목도 네. 얘기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원전 가지고 있죠. 가스터빈 수주 잘 오고 있어요. 현재 누적 수주만 12개예요. 한 1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 원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명확하게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MR과 대형원전 쪽에서 주기기를 확실하게 매출시킬 만한 쪽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도 보면은 61선 위를 막 뚫고 가는데 아래로 깨지는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조금 모아두신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너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공개해 볼게요. 또 대형주네요. 네, 어떤 LG노텍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가 좀 강한데 LG노텍이 그 수급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이제 로보틱스 사업된 이슈 때문에 같이 가격적인 어떤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고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1분기에 이어서 좀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이 기판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기조가 뚜렷하게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4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99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후속주 LG 이노텍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